어느 봄날, 초등학교 교사가 소풍 가는 학교 버스 안에서 아이들에게 괴담 하나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왠지 으쓱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괴담인 소해목 괴담을 해주기로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야. 여기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이야기가 얼마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제발 이야기를 멈춰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귀를 막는 아이들도 있었고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심지어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는 신들린 듯한 얼굴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잠시 후 버스가 갑자기 정차했고 정신을 차린 교사가 운전석을 보니 운전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실신한 아이도 보였다. 그 이후로 그는 두 번 다시 소해목 괴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듯 소의 목이라는 다소 수상한 제목은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소의 목은 제법 다양하게 변형된 것들도 많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소의 목. 한 남자가 오래된 중고 서점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꺼냈다. 소의 목이라는 표제의 그 책은 무작정 읽기에는 너무 음습하고 괴기스러워 보였다. 책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불안해진 그는 결국 책을 그대로 덮고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점을 급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책의 결말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처음 그 책을 펼쳤을 때의 악몽 같던 기억은 여전했지만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다시 그 서점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책은 보이지가 않았고 서점 주인은 그런 책은 들여온 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대체 소의 목이란 이야기의 비밀은 뭘까? 사실 이 이야기는 도시 전설로 널리 퍼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의 유명 SF 작가 고마츠 샤쿄에 따르면 SF 문학계에 예전부터 소의 목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며 SF 작가 츠츠이 야스타카에 의해서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정작 고마츠 사쿄 본인이 쓴 동명의 단편소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빠져든 괴담, 소의 목에 대한 진상을 파헤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발굴 또는 창작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2002년 투채널 3에 등장한 진 소의 목 괴담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 소의 목. 소의 목이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유명한 괴담이지만 그 지나친 공포는 청자를 미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진 아무도 들은 바가 없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것이 거짓말 혹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했다. 메이지 유신 때 어느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한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과거에는 마을이었던 어느 폐허의 큰 나무 밑둥에서 대량의 백골 사체와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하게 된다. 공무원은 조사 대장에서 백골 사체의 수를 기록했고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 마을로 향했다. 남쪽 마을까지 조사를 마친 공무원은 숙소에 머무르며 숙소 주인에게 백골 사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 주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세기 초 에도 막부 말기, 템포 3년부터 일본에 엄청난 대기근이 왔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도 말기의 템포 대기근이다. 당시의 기록은 이렇다. 쓰러진 말에 이빨을 박고 날고기를 먹으며 들깨나 새가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뜯어먹는다. 부모 자식과 형제 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빼앗으니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템포 4년의 어느 가을밤, 어느 외지인이 남쪽 마을을 찾았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지만 머리는 소와 같았다. 남쪽 마을의 몇몇 주민들이 크게 놀라며 다가갔고 그를 붙잡으려 하던 그때 낫과 곡괭이를 든 이웃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 떼를 지어 나타났다. 소몰이 축제는 어디에도 발설하면 안 돼! 모두 그렇게 외치며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날이 밝자 그 이야기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웃 마을까지 그걸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 해에 그 이웃 마을을 다녀온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그곳에 사람이나 가축의 흔적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웃 마을을 소의 마을로 불렀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그 이름조차 부르는 이들이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마친 숙소 주인은 급히 자리를 떴다. 다음 날 관청으로 돌아가서 조사대장을 마무리한 공무원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난 선배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선배는 에도 말기 템포의 연간 주민대장을 조사한 뒤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식량으로 삼아 먹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야기의 마을에선 시체뿐 아니라 살아있는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그 의식을 소몰이 축제라고 불렀어. 그들은 표적이 된 사람의 머리에 소몰이 가죽을 씌우고 잡아서 죽인 게 아닐까 생각해. 그 폐허에서 발굴한 백골 사체의 수는 마을 주민 전체에 달했으며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했어.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이런 사실은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기에 마을은 계속된 고립 속에서 황폐해져 갔고 남쪽 마을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거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역시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깊이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묻어두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러일 전쟁의 시기, 고령으로 몸져 누운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게 된다. 그리고 손자들 중 한 명이 그 이후로 뒤늦게 진실을 알아버렸다.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던 남쪽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이웃 마을 사람 전원을 소몰이 축제라고 칭하며 한꺼번에 잡아먹었던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뼈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실체였던 것이다. 그렇게 소해목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저주가 붙어버렸다. 말하는 이도 없고 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종류의 이야기는 그 자체의 영혼이 깃들어서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이 진 소해목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이 나오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각각의 이야기 모두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기근이었다고 하는
템포 대기근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식인이라는 소재가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것일까. DNA의 구조상 인육이 가장 맛있다는 단서는 이 극악한 식인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해 주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템포 식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 청국 등 동아시아 3국이 모두 흉흉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조선은 세도 정치에 의한 삼정의 문란에 기근까지 더해져서 농민 봉기가 반발했다. 한편 청국은 서민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와중에 아편 전쟁과 태평 천국의 난이 터져버렸다. 세 나라 모두 막장이나 다름없는 고난의 시기였던 것이다. 기근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도 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게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부모 형제가 모두 소로 보이면서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기근 속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는 파를 길러서 먹었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 전설이다. 이 이야기가 소해목에 대한 기원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인육을 먹었다는 풍문은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공통으로 발견된다. 또한 1세기 뒤인 20세기 중엽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도 식인을 했었다는 말이 있으니 이 이야기가 아주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결론적으로 소해목 자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시전설이지만 2002년도가 돼서야 인터넷을 통해 퍼진 카드라 통신에 의한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괴담의 완성도는 높지만 두 채널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도 하니 말이다. 결국 소해목 괴담은 미스테리로 남겨두는 편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이 도시전설의 핵심은 소해목이라는 기묘하고도 의미심장한 단어에서 우러러 나오는 상상력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본문의 한 구절로 그 존재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종류의 이야기는 그 자체에 영혼이 깃들어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